안녕하세요, 쥐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41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1041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모모노스케를 찾으러 온 즈니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야마토의 대사입니다. 야마토는 말합니다. 굉장해 모모노스케군. 역시 좋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오뎅이 예상한 대로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 자야.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즉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려면 즈니샤는 필수이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모모노스케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또한 현재 와노쿠니의 주제가 계속해서 개국을 이야기하는 만큼 즈니샤의 역할은 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들은 즈니샤의 정체가 우라노스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즈니샤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 중 가장 덩치가 큰 만큼 즈니샤의 공격 하나하나가 고대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예로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인 해왕류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만큼 즈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라노스일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고대병기들은 각 신들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는데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의 이름이며 우라노스의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면 비를 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플루톤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배인 전함,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인 해왕류와 대화하는 존재라며 비슷한 패턴으로 우라노스가 바다에서 가장 강한 힘인 날씨를 조종하는 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즈니샤를 조종하는 힘이 우라노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라프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찢어져 있던 오뎅의 항해 일지입니다. 1041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피스의 정체를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모든 게 적혀있던 항해 일지를 읽었어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도 루피의 10번째 동료가 될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닌 걸로 보이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후쿠로큐즈를 이긴 라이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라이조의 대사입니다. 징베는 브레타 부상을 당한 라이조를 보며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하죠. 라이조는 서둘러야 불찰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라이조는 뭘 준비했다는 걸까요? 개국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징베가 라이조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말한 걸로 보아 라이조가 말한 준비는 말 그대로 오니가시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준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물을 휘감는 두루마리를 소환하여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두루두루 열매를 먹은 라이조인 만큼 추후에 라이조가 사람들을 모두 두루마리에 가둬서 오니가시마를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오로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코무라사키 히요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히요리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입니다. 저는 2021년 9월에 나온 영상부터 히요리가 세세열매 모델 공작 열매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저는 1004화에서 사무라이를 치료해준 자가 히요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히요리가 맞다면 날고 있는 오니가시마에 오려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히요리를 상징하는 동물이 공작이라고 밝혀졌으며 코즈키 가문의 문양이 공작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코즈키 가문의 갑으로 세세열매 모델 공작이 있고 그 열매를 히요리가 먹은 게 아닐까 싶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살아있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빅맘의 소울로 만들어진 호미지이기 때문에 빅맘이 죽으면 제우스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즉 제우스가 아무렇지 않은 건 와노쿠니 지하로 떨어진 빅맘은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능력이라는 게 기절하면 해제되는 슈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모리아처럼 기절해도 죽어도 능력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빅맘의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건 안 죽었다는 증거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를 없애라고 하는 오로성입니다. 1041화 풀버전 리뷰 및 자세한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로성이 루피를 없애려고 한 이유는 한 열매의 각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로성이 걱정한 열매는 고무고무 열매이며 고무고무 열매에게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한 분석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 니카니카 열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다시 등장하는 드레이크입니다.
선 32화에서 드레이크는 아프와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선 CP0 요원 2명과 싸우지만 선 36화에서 아프는 도망치고 드레이크는 잔키와 함께 CP0에게 패배해 쓰러졌죠. 다만 이번 1041화에서 다시 일어나 CP0의 리더에게 접근하려 하며 이대로 빈손으로 죽을 수 없다고 독백하는 걸로 보아 드레이크가 CP0의 리더에게 다시 덤비며 CP0의 계획들 중 하나는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빅맘의 패배를 감지하는 루피와 카이도입니다. 사실 카이도와 루피는 폭발의 여파를 느꼈겠지만 빅맘에게 폭발이 일어난 것은 정확히 모를 겁니다. 다만 빅맘이 패배했다는 걸 느꼈다는 건 카이도와 루피가 견문색으로 느낀 게 아닐까 싶네요. 역시 세계관 탑 클래스 실력자답죠. 다음 주 장면은 젊은 시절의 빅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왜 카이도의 어린 시절 모습은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카이도의 젊은 시절은 나왔습니다. 얼굴까지 정확히 나왔죠. 근데 굳이 15살일 때 카이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오다쌤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카이도의 정체에도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루피의 신기술 기어포스 스네이크맨 히드라입니다. 스네이크맨은 팔과 다리의 근육 분선과 무장색을 집중한 형태로 모든 공격이 컬버린의 응용으로 복잡한 궤도를 그립니다. 심지어 스네이크맨의 컬버린은 늘어나는 거리가 길수록 공격이 점점 빨라져서 기어 세컨드처럼 스피드한 공방전에 최적화되어 있죠. 다만 스네이크맨의 약점은 무장색의 경도가 바운드맨보다 명백히 떨어지고 공격이 제 위력을 내려면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근거리에서는 위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스네이크맨 블랙맘바라는 기술로 난사하는 펀치들의 궤도를 전환하면서 1점 집중력으로 공격을 가해 스피드도 빠르고 파괴력도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기어포스 바운드맨보다는 빨라도 바운드맨의 파괴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이번 스네이크맨 히드라는 블랙맘바의 폐양색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스네이크는 폐양색까지 담아 파괴력이 증가해 파괴력 스피드 모든 게 완벽한 공격이라는 거죠. 다만 오다쌤은 원피스 SBS에서 루피가 카이도를 상대로 기어 피프트를 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고무고무 히드라도 카이도에게 유효타는 주지만 카이도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루피를 몰아붙여 루피가 기어 피프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제가 해외 파이트 가설로 만든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은 태양의 신의 능력인 불꽃, 고무 능력 두 가지를 각성하는 형태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기어 피프트는 태양의 신의 능력인 고무 능력과 불꽃 능력을 함께 쓰는 능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치는 에이스와 싸우면서 태양과 어둠 누가 승자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에이스가 내놓은 염제를 가리키고 태양이라고 말한 거지만 오다쌤은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 수염과 운명에 있는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떡밥을 푼 거 아닐까요? 이 가설이 맞다면 루피의 태양의 신 최종 각성과 티치의 어둠의 힘 최종 각성의 마지막 대결이 그려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카이도와 루피의 대결은 태양의 신 각성 맛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